수학의 정석상 10단원의 세 번째 단원 10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요. 세 번째 단원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입니다. 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먼저 여기서는 이 근해 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근해 분리 다시 할게요. 근해 분리라는 건 뭐냐면 근의 위치 조건에 따른 계수의 범위예요. 다시 한번 별표를 해놓고요.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한번 써보세요. 근의 분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근의 위치에 따른 계수의 조건 한번 써보세요. 3mm 잠깐 적어볼까요? 근의 위치에 따른 계수 조건,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있다, 어떤 뭐 양수다 음수다 그런 조건을 주어지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계수가 어떤 조건을 가지는지 그걸 구하는 것을 근과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본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목에다 밑줄 그을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인데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근의 분리 문제인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근의 위치에 따라서 근이 양수냐, 근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런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어떤 조건을 이용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세 경우를 따져본다는데요. 자, 여기 밑줄 그을까요? 경계에서 y값이 부호, 그러니까 y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함수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우선 이제 축은 대칭 축을 말하는 거예요. 대칭 축, 포물선에는 대칭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보통 두 근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니면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y값의 부호, 그러니까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를 판정해야 되는데요. 뭐 대칭축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 그 완전 제곱식 안의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인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두 군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일단 두 군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d. 두 번째는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은 당연히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두 군이 모두 음수도 같은 조건입니다. 먼저 두 군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군이 모두 음수니까 당연히 합은 음수,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두 군의 곱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군의 곱만 따지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증명을 했는데요. 판별식 d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두 군의 곱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되는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라는 조건일 때는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이때 두 군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근의 분리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좀 간단한데요. 밑줄 볼까요? 일단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데, 근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그럼 0보다 크다 조건, 0보다 작다의 조건,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판정해야 되느냐 인데요. 앞에서 다룬 대로 d를 먼저 판정해야 되겠고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일 때는 두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0보다 크다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되는 거.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꼭 기준이 0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평행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0 대신 p인 경우에 쓸 수 있어요. 그죠? 이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세 번째 조건은 p가 두 근 사이에 있다. 이 세 가지 조건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인데요. p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두 근이 있는데 여기 p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p보다 크니까 이 p의 함수값, 즉 fp 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를 판정해야 되겠죠. 0보다 크죠. 그죠? 그리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d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축은 어떻게 될까요? 대칭축도 마찬가지로 p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정석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나 빨간 글씨를 전부 다 밑줄 그어주세요. 2차 번호식의 실근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포물선, 그러니까 함수의 x절편,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과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예제 10-7번으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x는 2차 번호식이 있는데 2차 번호식의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을 범위를 정하여라 인데요. 이것도 밑줄 그어봐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각각의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서 2차 포물선인데 완전 제곱 식골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 식골. 이해되죠? 2차 포물선은 지금과 같은 내림차선을 우리는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일반형이라 부르는데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일반형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완전 제곱 식골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완전 제곱 식골.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줄 긋고 시작할까요? 경계에서 y값이 부호, 그러니까 함수값이 부호, 그 다음에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 이 세 개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범 답을 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요 2차 함수는 이 상태로는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위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할 때는 2에 대한 함수값, 여기가 뭐냐면 FE잖아요. 이 FE 값은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그리고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오른쪽에 있기 위해서는 D가 0보다 커나 같고 대칭축, 여기 대칭축이죠. 또 2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다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보다 작다. 그래프를 이렇게 이 아래쪽에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죠. 알파 베타가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0보다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칭축도 2보다 작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알파 베타 사이에 2가 있다라는 말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반드시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FE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 조건 안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칭축도 당연히 이 사이에 있겠죠. 근데 대칭축까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이 조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일단 그래프가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일단은 FE 값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축을 구하려면 어차피 완전 제곱식구를 바꿔야 됩니다. x-4는 2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개식이 안 나오는데 이 세 개 각각에 대해서 m의 범위를 구하고
반드시 수직선 위에 m의 범위를 나타낸 다음에 m이 되겠네요, 그죠? m이 되겠습니다. m의 범위를 나타내서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그려봐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m의 범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통 범위를 수직선 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죠? 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추계방정식을 바로 썼는데요. 요 2가 되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이 n-4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완전제곱식꼴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x m 플러스 4의 제곱이죠. 그죠? 마이너스, 지금 없던 걸 갑자기 제곱을 해줬으니까 n-4의 제곱 플러스 2m 이렇게. 요거는 이제 뒤에 전개를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추계방정식은 가로 완전제곱식 안이 0이 되는 값이니까 x의 값은 n-4라고 이렇게 구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식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수를 2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쉽게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계산한 거예요. 추계방정식도. 자, 2번도 마찬가지 조건이죠. 자, 2번도 그림을 보면 이 두 번째 조건 아닙니까? 그죠? 이 조건도 사실 1번 조건과 거의 동일한데,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추계방정식이 2보다 작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일단 f의 값은 양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2보다 작아야 되겠죠. 네, 당연히 판별식 t는 4분의 d는 0보다 큰 하나가 됩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부등식을 풀어서 마찬가지 수직선이 나타내고 공통 범위를 찾아서 여기 찾아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수직선 위에 그려주세요. 3번은 3번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세 개를 다 할 필요가 없이 f2 값만 구하면 돼요. f2 값만 구하면 여기에 나머지 두 개의 값이 모두 만족되는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통 범위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추계식도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도 구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똑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10-11번을 볼게요. x가 2차 반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반정식에도 밑줄 긋고요. 여러분 그 자를 이용해서 항상 밑줄 그어주세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했다는 표식을 아주 정성껏 잘 해놔야지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요. 아무런 표시도 없이 깨끗하게 보거나 막 낙서된 거는 두 번, 세 번 볼 수는 없습니다. 봐도 소용이 없고요. 첫 번째 밑줄 그어볼까요?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 위의 유제와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이 두 군 사이에 있다. 그러면 아마 위에 예제를 흐리를 보면 유제 10-1번은 그냥 무리 없이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추계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는 y 능꼴을 바꾼 다음에 완전제곱 식꼴, 즉 x-a의 제곱, 그리고 제곱을 해줬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죠. 플러스 a 플러스 이거를 이렇게 완전제곱식 바꿔주고 추계방정식은 x는 a등 라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풀이를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했듯이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x-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이라고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조건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에 세 개의 조건. 자, 그래서 F1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1에 대한 함수값, 요 값이니까 여기 F1이잖아요. F1 값은 당연히 X축 위에 있어야 되겠죠. F1. 그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X는 A인데 이 값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4분의 d 짝수니까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는 0보다 커 나갔다. 두 군이니까 여기서 각각을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값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3, 2, 6에서 마이너스 3에서 x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A 값은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고 A 값은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모두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A 범위, 공통 범위를 찾아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수직선이 나타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거예요. 자, 2번도 보면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같은 조건이 되겠죠.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세 개의 조건 F1, 당연히 F1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구의 방정식은 보니까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4분의 D는 당연히 두근이니까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A 범위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선이 나타내서 A의 범위,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3번, 이런 그림에서는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죠.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F1 값만 구하면 되는구나.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범위는 7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다음 필수 예제 10-8번을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도 되겠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런 2차 방정식 밑줄 그어주세요. 있고 조건이 주어졌죠.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죠? 다른 한 근이 1보다 크도록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바로 이해됩니다. 2번도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밑줄 그어주세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존재.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 마이너스 1과 그러니까 F-1과 F1이 모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이런 조건들을 따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예요. 자, 1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려면 최고차항이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다른 거는 구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가 여기죠? F-1 그 다음에 1의 함수가 F1이죠. 자, 이것이 둘 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D를 구할 필요가 없죠. D를 구해도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구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D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런 두 근을 가지려면 크다를 구해서 공통 범위를 구해도 결과는 같고요. 이때도 항상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M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서 구해야 됩니다.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D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보면 여기서 축의 방정식인데요. 이 축의 방정식은 얘를 완전제곱식 바꾼 겁니다. 자, 보세요. 3으로 묶어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m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 가로 안의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3의 x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걸 여백에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완전제곱 시간이 여기 되는, 즉 x는 마이너스 m,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f1은 양수 f-는 양수인 걸 알겠죠. 4분의 d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축의 식이 만약에 이렇게 없으면 이런 식도 가능해요. 포물선이. 그죠?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축은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죠?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다 구해야 된다. 그림을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이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항상 그리면서 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m의 범위를 구하고 수직선 위에 m의 범위를 모두 나타낸다는 공통범위를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어드바이스에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그리고 D가 0보다 크나 같다만 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만족하죠? 둘 다 F-1 함수가 F1 함수가 D가 0보다 크나 같다 다 만족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밑에 근의 분리 문제는 우선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다시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경계에서 y값 1%, 함수값 1%,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을 빠짐없이 따져본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 10-11번을 볼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은 0인데요.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클 때 라고 주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예제와 똑같은 문제죠.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10-13번 볼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밑줄 그어주세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px 플러스 p는 0이 조건이 아에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이런 조건이 주어졌네요. 그죠? 가지고 각각의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도록. 자, 여기 이제 별표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각의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다는 말은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이제 y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값이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사이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양수, 1에 대한 함수값 양수,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1과 2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1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d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최고 차이 계수 1 양수가 아래로 블록하고 그래가고 f1의 함수가 f2의 함수가 모두 음수가 되려면 x수가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d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 조건으로 충분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해가 안 됐으면 좀 몇 번 다시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13번을 볼까요? 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걸 이퀄 쓰고요. 완전제곱식 바꿔주세요. x 플러스 p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x 플러스 p가 0이 되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축의 방정식 써주시고 그러면 일단 이런 그림을 그리면 1에서의 함수값 f1 마이너스 1의 함수값 f-1 둘 다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 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t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해야 됩니다. 크다 서로 왜냐하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두 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일 때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0보다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세 개의 조건, 네 개의 조건을 모두 해서 p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 p축에다 그리고 여기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반드시 해주십시오. 만약에 수직선에 나타나지 않고 바로 구하게 되면 대부분 틀려요. 수직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나왔고 b는 0보다 작다. 네,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해 분리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